그럼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 지금 주식해도 괜찮을까요? 이거겠죠. 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주식을 해도 괜찮다.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이다. 여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가장 큰 재료 두 가지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중동의 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견인시켰던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이 와야 한다. 올 것이고 거기에 베팅한다. 그 흐름에 맞게 준비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슈가 붙는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예상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큰 틀, 큰 결에 대해서는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6월 16일 월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주말간 이슈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79%, 나스닥 종합 1.30%, S&P 500이 1.13% 하락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세계적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가장 주요국이라고 꼽을 수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을 각각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출 시에는 현재 보복을 종료할 의향이 있다라고 나름 부드러운 스탠스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곧 이 분쟁은 종료될 것이다. 중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약간은 열어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러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을 가지고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과연 낙폭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 지금 주식해도 괜찮을까요? 이거겠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주식을 해도 괜찮다.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이다. 여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가장 큰 재료 두 가지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중동의 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견인시켰던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이 와야 한다. 올 것이고 거기에 베팅한다. 그 흐름에 맞게 준비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슈가 붙는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예상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큰 틀, 큰 결에 대해서는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내 증시의 조정은 나왔어야 됐고, 그렇다면 이 분쟁이라는 이슈를 볼 때 사실 우리가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측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당연히 이 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증시가 더욱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어야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 끝은 뭐다? 결국은 이거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재료이다. 이거는 저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단기 충격을 걷어낸다고 하면은 점점 무뎌질 재료라는 점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어때요? 이거는 오히려 더욱 커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1차 기대감에 의한 대선 장세는 6월 2일부로 종료가 된 거고, 이제는 진짜 정책 장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점점 더 커지는 모멘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주에 대한 부각을 기대하고 진입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인으로 증시가 밀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밀릴 때마다 우리의 기존 관점대로 매수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 기회를 잡아가는 과정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전략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언제 편입을 할지는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오늘과 내일 장세쯤을 보면서 브리핑을 드리는 게 정말 좀 중요한 시점일 것 같고, 우리의 큰 틀에는 변화와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오히려 약간 자신감이 좀 붙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단기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단기 종목 정리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보유하고 있던 센즈랩과 피로틱스를 성공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잘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인그루드렉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외국인의 매수세에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증시 반등폭 대비해서 매수세가 타 종목 대비 굉장히 좀 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만 좀 돌아오면 곧바로 슈팅이 한번 나와줄까? 지금 돌파에 대한 기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자리고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수급이 한 차례 몰릴 수 있는 가능성,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쟁에 대한 내용 이슈가 있다고 해서 막 급하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며칠 흐름 좀 더 차분하게 봐보겠습니다. 현재 한 19%에서 10% 수익권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일단은 흐름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타 종목들은 큰 특이사항 없네요. 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자, AP투자연구소의 VIP 시스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집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진짜 돈을 버는 중장기 종목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매집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시 하락 때마다 더욱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 더욱 비중을 키우기 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들어가는 게 매집 종목이고, 단기 종목은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그 순환에 맞춰서 소액으로 계속 조금씩 굴리는 거를 단기 매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에 대한 비중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금을 100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매집 종목의 50%의 자금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종목의 25에서 30, 그리고 남은 25에서 20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다. 저희는 항상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도 항상 20에서 25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 종목에 만약에 600만 원을 쓸 거다라고 봤을 때에는 1차에서 6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차에서 한 160만 원, 2차에서 한 140만 원, 그리고 3차에서 한 250만 원, 1차에서 100주, 2차에서 100주, 3차에서 200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증시가 하락한다고 쫄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더 크게 우리가 매집을 하면은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라는 종목군들만 들어간다는 게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목표 수익률을 봤을 때에도 보통 15%에서 30% 사이로, 단기 종목과는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단기 종목은 그냥 좀 빠르게 순환을 돌리면서 4%, 5%, 많으면 10%에서 용돈벌이를 한다고 하지만, 진짜 큰 돈을 버는 거는 큰 돈을 들어가는 중장기 종목들에서 나온다.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종목인지 저희가 매수 신호에도 함께 전송을 드리지만, VIP 종목 추천 이후 홈페이지에 리포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밀고 있는 전략은 하락 때마다 산다. 우리는 오히려 오를 때 판다.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결산 내역을 본다고 하더라도 스윙 중장기 종목이었던 한글과 컴퓨터, 남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매수해가지고 차분하게 사이클 먹으면서 저희는 매도를 했고, 남들이 매수를 할 때 성광밴드 3차 매수까지 진행했습니다. 증시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 키워가면서 차분하게 잘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K스택도 수익 종목이었죠. 이것도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매수를 해서 반도체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 매도를 했고, 이런 식으로 저희 스윙 중장기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혹은 증시가 하락할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쳐다보기 시작할 때 매도를 한다. 목표 수익률이 있으면 목표 수익률 달성 시 매도하는 관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끔 회사에 전화를 좀 주시는 분들이나 댓글을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좀 기분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근데 1차 매수밖에 못했어, 더 사야 되는데, 성광밴드처럼 더 떨어져서 더 사야 되는데 좋지만 아쉽다, 이런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전 이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기분이 왜 좋냐면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건데, 두 번째로는 비중 조절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빠르게 더 갈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매수를 참는다는 거야.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흐름에 베팅하면서 하락시 비중을 늘린다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이제 막 느껴지니까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늘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가끔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 지루하다고 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익 마감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니라 이 종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계좌에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금요일날 방산주 당연히 들어갈 수 있었겠죠. 저도 이제 금요일날 드론 관련주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럭스란 종목을 좀 보고 있었는데 들어갔으면 먹었겠죠. 하지만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계좌에 대한 흐름을 가장 면밀하게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다. 그렇기에 전략이 존재하는 거고, 제가 항상 매주 초, 매달 초, 매 분기 초에는 전략과 저희가 바라보는 장세를 브리핑을 드리죠. 그 흐름대로 저희는 맞추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라고 해서 사실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 분들의 특징을 좀 한번 되살려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위주로 정책이든 뭐든 재료를 공부를 해서 삽니다. 사면 꼭 물려요. 상승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건 없거든. 건강한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샀다가 물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산 이후에 물리니까 겁도 많이 나고 무서운 감정이 뇌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물렸다는 기억이 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약수익권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배아파하다가 결국 상승장이 끝날 때쯤에 오케이 이번엔 기다려본다 하다가 80% 90% 물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반대로 접근해야 돼요. 상승장 속에서도 분명한 상승과 하락이 함께 연출이 되는 거니까 수익률을 끌어갈 거는 계속해서 끌어가는 거고, 하락할 때 살 수 있는 걸 사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6월달도 잘 해봅시다. 오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은 뭐 이 정도가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 흐름은 뭐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가지고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단기 포트폴리오에 이번 주에 어떻게 편입을 할 건지는 오늘 내일 장세 정도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